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결혼을 약속하던 사이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어쩌다 친구 사이처럼 지내다 보니 연인으로 발전이 되었고 누가 뭐라 해도 저희는 결혼할 사이였어요. 조건을 따지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서 서로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단지 남자친구네 집이 경상도 저 아래쪽 지방에 있는 조그만 시골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시골 출신의 남자친구였어도 꽤 잘 사는 집인 것 같았어요. 용돈도 풍족해서 알바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졸업 후에도 둘 다 취업을 했고 이제는 돈을 모아서 결혼하는 일만 남았어요. 저는 그동안 허름한 빌라 반지 하나, 옥탑방을 돌아다니며 월세로 겨우겨우 버티고 살다가 겨우 투룸으로 전세를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얻었어요. 거짓말 못해서 남친 돈도 조금 보태어졌어요. 항상 쌀이싼 월세를 쫓아서 굴속 같은 허름한 원룸에서 생활했던 제가 안쓰러웠던 남친이 좀 더 산뜻한 환경의 투룸을 제안했어요. 결혼할 사람의 돈이었으니 도움을 못 받을 이유도 없었고 이 집을 발판으로 삼아서 저와 남친이 결혼할 신혼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투룸으로 이사를 한 뒤 일주일도 안 되어서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옆에는 웬 학생으로 보인 아가씨가 있었고요. 누구세요? 혹시 아가씨가 이춘심인가요? 네,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난 동팔이 엄마예요. 잠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팔 씨한테서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 놀랄 수밖에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러자 동팔 씨 어머니가 함께 왔던 여학생에게 들어가자고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동팔 씨가 바쁜 관계로 다음날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투룸이라고 해봤자 좁디 좁은 거실이라 좀 더 넓은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좀 치워놓고 있을 걸 그랬네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레몬꿀차 괜찮으세요? 그래요. 집도 깨끗하고 좋아 보이네. 방 하나 따로 있는 거는 지금 비어있죠? 네, 그런데요? 그러자 집 구경 좀 한다시면서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이며 베란다 쪽이며 방이며 꼼꼼히 둘러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참 인상타했습니다. 아니, 참 무슨 중개사 사무실에서 집 보러 온 사람처럼 왜 저러시지? 제가 쓰고 있는 안방 말고 다른 방은 드레스룸처럼 쓰고 있어서 이런저런 물건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방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저기 물어보기도 전에 문을 펄컥 열어서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혼자 살면서 무슨 옷이며 짐들이 이렇게나 많아. 아니, 남의 집에 처음 와서 짐이 많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저러나 싶어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할 남친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공손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옷도 자주 안 사입는 대신에 오래 입기도 하고요. 라고 하며 화장실이며 욕실까지 들어가서 물이 잘 나오는지 체크까지 하는 걸 보고 참 별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주방에서 레몬꿀차를 내올 때까지 남친 엄마와 그 여학생이 나누는 대화에 더 놀랐어요. 여기 어떠냐? 학교도 멀지도 않고 딱 아니냐? 방세가 웬만해야 말이지. 저기 저 방도 작지도 않고 집만 치우면 책상도 놓고도 널널하겠다. 그동안 내가 네 엄마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 뭐? 책상도 놓고도 널널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레몬꿀차를 들고 오자 남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동파리한테서 아가씨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결혼까지 약속을 했다는데 아직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내가 아가씨를 며느리라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며느리라고요? 네, 글쎄요. 글쎄요는 무슨 글쎄요. 요즘 사람답게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동파리한테도 연락할 새도 없이 왔으니까. 아,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기 얘는 동파리 사촌 여동생이에요. 이번에 다행히 대학에 붙어서 곧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아가씨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면 여기 이해는 신우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달간만이라도 데리고 있어줬으면 해서요. 네? 데리고 있으라고 하시면 여기서 저랑 함께 지내란 말씀이세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니 그럼 쉬운 일인가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눈만 꼼뻑거렸어요. 내 머리가 어떻게 됐나 싶었죠. 생판 모르던 남친 어머니와 남친의 사촌 여동생이 찾아와서 무대뽀를 함께 여기서 살라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동팔 씨와 얘기를 나누고 오신 거예요? 동팔이는 안 된다고 팔쩍 뛰었는데 내가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미리 오시기 전에 전화를 먼저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여기 혼자 살아도 짐도 많아서 힘들어요. 방 하나가 더 있다고 해서 하숙받고 싶지도 않고요. 하숙? 누가 하숙받으라고 했어요? 방 구할 때까지만 잠깐만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고는 말 못하겠죠? 네, 동팔씨 어머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내 아들한테 돈을 따박따박 받아서 쓰고 있는 주제에 사촌 동생을 못 데리고 있겠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동팔 씨한테 돈 받은 적 없어요. 그러자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동팔이한테 돈을 줬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이 내게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내가 동팔이한테 지금 전화해보면 알겠네. 그러면서 동팔 씨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동팔아, 나 여기 춘심이 집에 와 있다. 너 어디냐? 여기 빨리 좀 와야겠다. 저기 동팔 씨 어머니, 혹시 동팔 씨가 제게 돈을 좀 보탰는데 그 돈을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뜬금없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그럼 그게 누구 돈이겠냐? 동팔이한테 돈이 어디 있어? 갑자기 저에게 싸늘한 말투로 그러셨어요. 네? 동팔 씨도 4년 동안 직장을 다녔는데 왜 돈이 없어요? 그러자 정말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팔이가 자기 수중에 쥐고 있어야 동팔이 돈이지. 이제껏 내가 동팔이 월급을 받아서 용돈만 주고 있었다. 내가 돈 관리해왔으니까 내 돈이지. 안 그러냐? 도대체가 뭔 말인지 머리가 복잡했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동팔 씨 어머니, 저는 동팔 씨가 주는 돈을 받은 거지 어머니가 주신 돈이라고 했으면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문제는 동팔 씨와 상의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기가 막히다는 듯이 눈이 동그래져서 그러셨어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엉덩이를 붙인 지 얼마나 쪘다고 벌써 가라고 하는 거야? 동팔이가 큰아버지와 큰엄마한테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는 줄이나 아냐? 마땅한 집을 못 찾고 있어서 걱정이 많아서 이리로 데리고 온 거야. 네 신이 될 사람이니까 잘해라.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짚어줬어요. 저는 동팔 씨랑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요. 이럴 시간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던가요. 그러자 얼척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새 애들은 뭐 이렇게 낯짝도 뻔뻔하냐? 내 아들한테서 돈 받고 집을 얻었으면 볼장 다 본 것 아니었냐? 정말 웃기고 있네. 동팔 씨 어머니, 남이 들으면 오로지 동팔 씨가 준 돈으로 이 집을 얻은 줄 알겠네요. 하나만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부탁을 하러 오신 분이 되려 큰소리치고 남의 귀한 딸에게 언제 봤다고 반말이세요. 이것 봐라. 감히 시어머니가 될 사람한테 버릇없이 말하는 것 좀 보게. 그래서 함께 왔던 동팔이 사촌 여동생에게 제가 말했어요. 처면이라 미안하지만 여기 동팔 씨 어머니와 함께 지금 빨리 나가줄래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만 여기에 방 한 칸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 때를 써도 소용없다는 것만 알아요. 알겠어요? 그러자 동팔 씨 사촌 여동생이 입을 삐죽거리며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팔 씨 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코레코레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그때 마침 동팔 씨가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동팔 씨가 숨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동팔 씨 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엄마 때문에 일도 다 못 보고 달려왔어요. 왜 그래요?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자 동팔 씨 어머니가 어이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냐? 우리 현이가 계속 여기에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이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자 통팔씨가 그랬어요. 엄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맨날 아들 말을 안 들으시면 제 통장을 다 뺏어오겠다고 했죠. 그동안 큰아버지 공장에서 아버지가 공장장을 하시면서 덕택이 잘 사는 것은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약속한 대로 제 돈 관리는 이제부터 제가 할 거니까 다 내놓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놀라서 서둘러서 동팔씨의 사촌 여동생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 후 저에게 동팔씨가 그랬어요. 미안해.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새 집 보러 왔네. 사실은 큰아버지한테 저 누뚱이 사촌 여동생만 있고 다른 자식이 없어서 내가 큰아버지 호족의 아들로 올라가 있어. 그 덕에 우리 부모님이 잘 사는 거지. 우리 엄마가 매번 신세만 지고 사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다시는 그러지 않으실 거니까 걱정 마라.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부모님이 4분이나 된다는 소리인데 뭐 이렇게 복잡한 집구석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직 결혼 말도 오고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대체 어쩌란 말인지. 그래서 동팔씨에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께는 확실히 말씀을 전해드려라. 난 절대로 너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다. 네 돈은 내가 직장 대출을 더 받든지 마이너스 대출을 받든지 해서라도 바로 돌려줄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해라. 동팔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겨우 자기 엄마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냐며 난리였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굳었어요. 어떻게 시부모님을 4분이나 모시고 살겠냐고요. 동팔씨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네요. 그 후에 제가 동팔씨가 보내준 전세금을 돌려주고 만나주지 않게 되자 동팔씨 어머니가 또 쫓아와서 행패를 부르셨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과 헤어지네 많이 하냐? 결혼한다고 해라. 당장에 그러지 않으면 동네 창피하게 며칠 몇 날이던 여기서 떠들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동팔씨 어머니도 참 딱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양부모인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만을 부모님으로 섬기겠다는 말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저에게 와서 결혼하라고 저 난리니 말입니다. 그동안 돈줄이었던 아들이 돌아서 버리고 매달 용돈 겸 해서 돈 관리도 맡겨서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돈도 뺏기고 아들도 큰 집에 뺏겨버렸으니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